최근에 발견된 신몰선 마도사호가 조선 초기 곡물을 운반하던 조은선으로 확인됐습니다. 1976년 지난 해저 유물선 발굴로 시작된 난파선 탐사열기가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해역입니다. 유리안호는 아시아 최초의 수중 발굴 전용 선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 고선박 마도 4호선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 예. 언제부터 했죠, 이걸?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굴 현장에서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굴하신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유물 총 300여 점이 발굴됐는데 예. 그 중에서 분청삭이라든가 목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도구라든가 이걸 다 합해서 한 30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예. 2009년부터 이곳에서 발굴한 마도 1, 2, 3호는 모두 고려시대 곡물 등을 운반하던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네 번째 선박 마도 4호는 그동안 우리 해역에서 발굴된 신몰선 15척 가운데 유일한 조선 초기 조은선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정밀 발굴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마도 4호선에서는 곡간 60여 점, 분청삭이 140여 점과 곡물 등 총 400여 점의 귀중한 유물이 출수됐습니다. 잠수 이 발굴 작업을 하시면서 제일 보람을 느꼈던 적이 언젠가요? 이 배를 처음 찾았을 때가 제일 이번에요. 예. 마도 4호를 작년, 찾았을 때. 예, 작년에 찾았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러나 작년에 찾았지만 네. 이거 이 조선시대 배라는 건 몰랐죠. 예, 그 올해 이제 예. 발견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저희 목간이라든지, 예. 죽찰이라든지 이런 게 예. 나오면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 최초의 조은선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래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지금 어디 작업하기나 좋았어요? 예, 지금 현재는 오늘 물때가 한물이라서 예. 오늘 시야는 아주 좋습니다. 시야가 좋았어요? 예, 예. 근데 오늘 뭐 보이는 게 좀 있었던가요? 예, 지금은 그 저판이 나와서 저판 부위에 지금 그 제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투 작업 예, 예. 있죠. 예. 예, 지금 들고 계시는 이것이 뭐죠? 이건 조선 초기에 제작된 분청삭이라는 건데요. 이건 예. 마도 4호선 선체 내부에서 발견된 예. 예.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잘 돼 있네요. 예, 보통 바다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예. 그 계육에 잘 매몰돼 있으면 대체로 이런 양호한 상태로 많이 보존이 되고요. 예. 그래서 예.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인 거죠, 요즘 말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대부분 상태가 좋게 발견됩니다. 그렇군요. 예. 마도 4호선에서 찾아낸 도자기와 벼보리 그리고 선원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은 출수 즉시 정밀 조사를 위해 태안 유물보존센터로 시간을 다 또 이송합니다. 1년, 2년 거의 예. 장기간 1년, 2년 여기다 예. 이렇게 타령을 시켜가지고 네. 그 물도 자주 바꿔야 되겠네요. 네, 약품을 주입하는데요. 예. 이거를 또 경화 처리라고 말하거든요. 예, 약품 처리를 해서. 예. 약품 처리를 해서 이게 수분이 다 빠져나가도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 그걸 보강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하는 작업은 그 작업 전에 그래서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담겨 있을 때 이제 안쪽으로 그 염분이 많이 침투가 되어 그렇겠죠. 있잖아요. 예. 그걸 다시 빼내주는 작업입니다. 예. 그 아까 타령장에서 보신 그 고선박을 예.
이제 탄염이 끝나면 이쪽으로 와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에요. 아하. 수분을 빼지는 않고요. 수분을 빼지는 않고 네, 그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약품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약품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죠.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더 부식이 안 되도록 만드는 네, 거예요. 그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예, 옮기는 것보다는 이제 보관 용도로 쓰고 있고요. 보관 용도로. 예. 이 안에는 이제 그 유물 자체가 저희 연구소는 다 바닷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물 속에 담가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약품들 타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나빠지지 않게 유물이 부식되지 않도록.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동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퀴가 달린 이런 상자를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목재 유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예. 기계고요. 이제 진공 동결 건조기라고 해서 약품 처리한 목재를 이제 건조시키는 용도의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쉽게 생각하시면 라면 스프에 보면 건더기 스프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수분을 빼는 예. 그런 용도의 기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용도의, 그러니까 이건 목재 용도고요. 네. 이건 이제 금속 유물을 쓸 때, 금속 유물이 있을 경우. 예, 그렇죠. 이제 철솥이나 뭐 이런들 금속 유물에 약품이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 진공을 걸어줘서 이제 약품이 안으로 쭉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나온 유물이고요. 예. 마도 4호선에서 출수된 목관입니다. 목관은 일종의 나무에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가. 이 목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운송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운송장. 예. 네. 네, 어디서 어디로 보낸다는 예. 내용이 써 있는 거고요. 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주에서 서울에 있는 광흥창으로 보낸다는 기록입니다. 되게 제가 조선시대 기록을 보니까 한 18명 내외 17명까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도 차서 한 배 정도 탑니다. 되게 보면. 이것이 이번에 발굴이 됐죠? 네. 예. 이렇게 몇 년이나 됐을까? 몇 년 전인가 이게? 이게 조선 초니까요. 네. 지금 거의 대략 한 600년 정도. 600년 전에 예. 이 정도로 침몰된 보시면 거죠. 될 겁니다. 예. 이번에 마도사회에서 나온 건가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도사에서 나온 거. 예. 이건 저 독입니다. 독이. 독이. 여기 이거 당시 그 조선에 실려 있던 고리하고 벼입니다. 아, 이게 주로 고리. 주로 당시에 조선의 주 목적이 벼나 고리 등을 싣고 한양을 갔던 거죠. 예, 그래서 그랬군요. 이제 당시에 이걸 가지고 이 배가 세곡세 땅을 가게 된 겁니다. 예. 이 목관에는 당시 가던 생산지하고 이게 당시에 도착지가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송지하고 수신지가 표기된 겁니다. 우리 바다에서 발굴한 다양한 수중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는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입니다. 700년 전 고려시대 침몰한 중국 무역선 신안선과 최근 마도회에서 나온 귀중한 보물들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목포 갓바위 해상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저 선박이 조선시대 조은선입니다. 근데 이 조은선을 언제 복원을 했죠?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2011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예. 네, 저희 연구소 고선박 복원팀이 직접 설계하고 조선과학적인 분석까지 다 했고요. 여기 해양문화재연구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1975년도에 신안 중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어부 그물에 건져 올려진 거를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중국 무역선이었어요. 고려 14세기에 해당되는 중국 무역선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1975년도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유물 발굴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는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해저 유물 건져 올린 고려 시대의 남파선과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려선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도자기들도 다 진품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따개비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건져 올린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유물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렇게 깨끗이 이제 전시가 되는 겁니다. 청자 매병 같은 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매병이고, 이게 이제 근대 거예요. 저건 조선 백자고. 상평통보 고려, 고려시대 때. 그리고 후구병은 근대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고려 청동 거울은 저거를 보면서 그 그림을 그때 당시에는 아 이렇게 해상 활동을 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청동 거울을. 그리고 이거는 고려사. 정인지 씨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인지 씨가 쓴 고려사잖아요. 여기에는 고려 500년의 역사와 왕실 재정 운영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가마터예요. 도자기 구운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녹용도 있고, 이게 이제 돌멩이, 이게 장기알로 그 선원들이 안에서 오락 도구로 사용됐던 걸 알 수 있어요. 저기가 이제 장기가 뭐 포도 써져 있고 절도 써져 있고 그런 걸 보고 알 수 있고. 이 선원들이 선원들이 안에서 오락하던. 근데 마도 3호선은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배가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이렇게 건져 올리려고 지금 뻘 속에다 이렇게 묻혀놨어요. 특히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지방 향리들이 그 개경에 있는 저기 높으신 분들한테 상납하는 물건들로 차 있었어요. 유물 중에서 이 사슴뿔이 10여 점이 나왔어요. 10여 점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녹용을 많이 굉장히 귀한 약재로 사용했다는 증거예요. 이 침몰소는 뭔가요? 네, 이게 이제 고려 시대의 그 배인데요. 지금 700년 동안 뻘석에 묻혀 있다 발굴이 된 거예요. 달리도라는 섬에서 발굴이 됐어요. 영산강과 서해가 만나는 쪽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남아있는 이유는 뻘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뻘 속에 묻혀 있어서 이거는 되고, 이 없는 부분은 유실되고 없어진 거죠. 근데 고려 시대의 배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이걸 보면서. 근데 다른 배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길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좁빗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특징적이고, 이 나무를 조사해 본 결과 호남 지방에서 주로 나오는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 한국 배는, 그러니까 한국 배의 만드는 그 옛날에 고려 시대, 그러니까 벌써 고려 13, 14세기 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선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한국 배들은 못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못을. 못을 사용하지 않고 농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안선실에 가보시면 그 중국 무역선을 보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못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을 사용하지 않았고, 저게 이제 가릉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진 거죠. 근데 저 나무는 이제 가릉이 상수리 나무로 만든 건데, 그걸로 가릉을 해 놓으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뭐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풍랑이나 뭐 만나서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저게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선원들이 어떤 생활했던 그 용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배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배로 이렇게 운반을 하거나 항해를 하면은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단시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식사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때 이 전시품들이 거기에서 선원들이 사용했던 전시품들이에요. 저 숟가락, 젓가락도 실제 젓가락이고, 독이
이 함지박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망치, 그러네. 숫돌도 있어요. 아, 숫돌이 있고. 예, 이 시루 아니에요? 시루예요. 시루? 그래서 이제 밑에 면을 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유리로 해놨는데 특징적인 거 구멍이 엄청 크죠. 지금 예. 우리가 사용하던 거하고. 그리고 이거는 불판이에요. 아하. 그때 당시에는 그 나무로 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식사를 하면 불날 염려가 있으니까 이 이제 돌멩이 불판을 받쳐놓고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배는 마도 1호선이거든요. 마도에서 발굴된 첫 번째 배예요. 근데 이 배에서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뭐 젓갈류, 곡식 그런 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배인가 알 수 있는 거는 거기 안에서 이런 목간들이 많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간을 자세히 본 결과 거기가 이제 글씨가 다 써져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물표예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뭐 김순영 장군에게 뭐 젓갈 한 단지를 보낸다 뭐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서 그걸 김순영 장군을 찾아보니까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대 때 최충원 장군 밑에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그 지방 향리들이 개경에 있는 그 높으신 분들께 상납하는 물품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는 저런 식으로 다 이제 패킹이 돼가지고 있었고. 아, 여기는 태안선이라고 하는데 태안 대섬에서 발굴된 배거든요. 근데 이 쭈꾸미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주위에 이 청자 접시가 하나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그걸로 입구를 딱 막은 거예요. 그거 이제 어부가 그 그물을 건져 올린 갖고 보니까 하나가 이제 접시로 딱 막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접시가 범상치 않으니까 신고를 했더니 그게 고려 12세기, 13, 14세기 청자 접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이제 이게 배 발굴이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만여점의 저기가 발굴이 되고 시대 때는 이 매병을 우리가 알기로는 이 입구가 이렇게 생긴 거는 다 매병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목간이 발굴할 때 목간이 그 매병 하나가 나왔어, 2개가. 근데 뭐 정밀준 한문으로 좋은 미리 꿀이잖아요. 좋은 꿀을 준에 담아서 뭐 어문부댁에 보낸다. 그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는 매병을 준이라고도 불렀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그릇들은 그 승려들이 사용했던 바루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태안선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승려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승려들의 파워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늬는 모란꽃 무늬, 넝쿨 무늬로 되어 있어요. 모란꽃 넝쿨 무늬로 새겨져 있고 되게 보면은 밑받침이 없어요. 그릇에가.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포개기 쉽게 의해서 밑받침이 없고 이게 이제 발굴이 될 때 이렇게 세트로 발굴이 됐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는 청자사자 향로거든요. 이건 역시 이제 고려시대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향불을 피우면 이렇게 사자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색깔이 비색이라 하죠. 이런 색깔 보고 비색이라 하고 이 두꺼비 벼루 역시 이제 고려 12세기 건데 태안 대섬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물급이거든요. 그 신안선의 항로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추가 있어요. 경원로라고 써진 추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범으로 해서 경원이라는 곳은 중국 지금 영파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경원로 오고 이제 여기 이 배 역시 목간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목간이. 그래서 목간에 보니까
여기가 6월 3일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출항을 했다 그 말이고 지치 3년이 써져 있어요. 지치 3년은 원나라 원호랍니다. 그래서 3년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1323년에 해당된 거예요. 그게 이제 목간에 다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치인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그 일본 동복사, 학가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교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배가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영파라고 여기가 닝보,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닝보거든요. 칭유엔 경원, 아까 경원항이라고 써졌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학가다로 여기 가다가 여기 신안에서 침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미스터리예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서 침몰이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거기 그 유물 중에서 고려 유물도 한 7점이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고려 유물이 이제 맨 밑에 실려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고려를 경유해서 갔는지 아니면 저기에서 갔는지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신안 여기에서 이제 자초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배를 여기 하고 보니까 여기에서 한 27,000여 점의 유물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중국 무역선 모형 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재가 돼가지고 싣고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자초가 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다 진품들이에요. 이 나무 상자에 이게 도자기 같은 게 차곡차곡 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금속 공예품도 실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공예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인데 보시면 지금 사용할 수 괜찮을 거다 그런 공예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남해에서 보물선 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특이한 지형 조건과 부드러운 갯벌층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수천 년 동안 각종 유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청자, 백자, 동전, 생활용품 등 약 28,000여 점에 달하는 해저 유물이 발굴되어 세계 학계의 비상 관심을 집중시킨 해저 보물선입니다. 바닷속 어디엔가 깨알처럼 숨어 있을지 모르는 난파선. 돈과 보물과 수백 년의 비밀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는 보물선. 조선 초기 공물을 운반하던 마도사회의 발굴을 계기로 한반도 연안백길에 묻혀있을 수많은 보물선 발굴에 새로운 활력과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